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천절은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날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죠. 단군이 최초의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고자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개천절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민족 정신을 기르는 데에도 기여한 정말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직접 개천절의 의미 그리고 국기개양법까지 체크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네, 브리핑 시작할게요. 10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크게 악화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이날 미 공급관리협회 ISM의 발표에 따르면 9월 제조업 PMI는 47.8로 전달 49.1보다도 떨어졌고 시장 전망치인 50.2는 크게 밑돌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50을 밑돌고 있는데요. 보통 PMI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으로 그리고 밑돌면 경기 위축으로 해석한다는 거 아시죠? 아마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미국 제조업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ISM도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실물 경기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 제조업 경기 침체는 연방준비제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파월과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다른 모든 통화에 대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했다. 우리 제조업체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 연준은 그들 스스로 최악의 적을 만들고 있다. 한심하다. 이렇게 제조업 지표 약세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은 어쩌면 연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결과와 향후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 얘기 잠깐 해볼게요.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 제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미 백악관 정책자들이 중국에 대한 금융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돌려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모에는 중국의 투자 제한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제시돼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 사이 정책 조정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도 적혀 있었다고 하네요. 백악관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면전에 이어 금융전쟁을 저울질하는 정황이 확인된 셈입니다. 10일 진행될 고위급 회담 전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의 하락폭이 큽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아치우면서 2040선 초반까지 밀렸고요. 섬유 의복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파란불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키워드 좀 빨리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자율주행차 관련주 왜 오르나? 우선 정부가 내년 미래차 분야에 올해보다 64% 늘어난 1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어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래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미래차 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내년 미래차 R&D와 보급 사업 등의 분야에 올해보다 64% 증액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를 살 경우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신성장 동력 분야 R&D 세액공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어떤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지 토론을 벌였는데요. 김 차관은 이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 과제는 추후 발표될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미래차,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미래차 분야에서 확실히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혔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증시 브리핑에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 앱티브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9월 24일 브리핑 참고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트위터에 이런 말을 남겼네요. 현대 기아차와 앱티브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빅뉴스가 있다. 이는 많은 일자리와 돈이다. 좋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차 그룹이 국내 유망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코드42에 15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현대차가 2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서 이번엔 기아차가 1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자율주행차 분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딱 오죠.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도 에스모와 DA 테크놀로지, 라닉스, 코리아 FT가 상승폭이 큽니다. 에스모는 최근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 추가 발행과 또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3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암울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오늘 자율주행 이슈에 더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재무적, 법적 문제는 없다는 대표의 해명이 나오면서 급락에서 벗어나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DA 테크놀로지는 에스모의 자회사고요. 미국의 3대 자율주행 기업으로 꼽히는 죽스와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라닉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차량 사물통신 통합 솔루션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했고요. 코리아 FT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차 관련 센서 칩을 개발 중인 회사로 최근 실적도 급격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북한 실무협상 발표 다음 날 발사체 발사. 어제 저녁 8시 뉴스를 보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이번 주 후반에 갖기로 합의했다는 뉴스인데요. 북한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북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실무 협상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대북 강경파이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이후 첫 만남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리비아식 해법, 즉 선 핵폐기 후 보상 모델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특히 북측은 그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딜이 제안될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뉴스를 듣고 내일 시작해서 남북 경협주들 많이 오르겠구나 했는데 북한이 새벽에 발사체를 또 쐈더라고요. 올해만 벌써 11번째입니다. 실무협상 개최를 전격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건 아마도 이번 실무협상 의제를 둘러싼 기싸움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발사체의 비행거리나 고도, 재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미사일 발사에는 조금 둔감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북미 만남에 기대를 실어보면서 오늘 대부분 남북 경협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현재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죠. 지난 타파와 링링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개천절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